미중 정상 간의 접촉은 지난해 11월 화상 정상회담 이후 넉 달 만인데요. 베이징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오늘 전화통화에서 어떤 의제들 논의될까요? 네, 오늘 두 정상의 전화 통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서방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 중단을 촉구하면서 고강도 경제 제재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얘기대로라면 오늘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직접 시진핑 주석에게 경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And will make clear that China will bear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it takes to support Russia's aggression, and we will not hesitate to impose costs.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대러 제재와 비슷한 수준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통화에서 북한의 잇단 무력 시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고 또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시 주석의 생각도 궁금해지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를 옹호해 오기도 했고 최근 미국이나 서방에 대해서 공세적인 모습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이후 한동안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입장을 다 거론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 수호 또 영토 보전 입장과 함께 러시아의 나토 확장 반대 입장까지 두루 챙기면서 중립 기조를 유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최근 중국 정부는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대러 제재와 비슷한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한 미국을 향해서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美方最近发布了很多关于对中国的挑衅的言论，美方的这些言论是赤裸裸的霸凌、胁迫，暴露了美国政府根深蒂固的冷战零和思维和集团对抗思想。 어제 브리핑에서는 서방 언론에 대한 비난도 쏟아냈는데요.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과 팔레스타인 국민의 인명 피해에는 동일한 관심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다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나토에 더 이상 탄약을 운반하지 말고 또 불에 기름을 붓지 말 것을 건의해야 한다며 언론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 간 통화에서 오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중 양측의 전화 통화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도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 정부에서 한국산 수입품을 감염원으로 지목했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중국에서도 오미크론에 따른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중국 저장성 윈저우시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이 심한 나라로부터 수입된 제품을 구입하지 말라고 공고하면서 한국을 예로 들었는데요. 원저우시 질병통제센터는 지난주 공지문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에서 수입된 의료와 생활용품을 사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최근 수입품을 구입한 사람들은 즉각 핵산 검사를 받으라면서 특히 한국에서 수입된 의류를 요주의 수입품으로 적시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나 세계보건기구 WHO 등은 우편물이나 화물의 표면 접촉을 통한 코로나 감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데요. 중국은 거듭해서 우편물과 냉동식품 등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코로나19의 해외 기원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2년 전 우한 사태 이후 가장 많은 5,154명을 기록한 이후 매일 2,000명에서 4,000명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해서 모두 4,130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어제보다 1,7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우리 수입품을 탓하고 있고 또 이번 코로나 확산이 홍콩에서 비롯됐다라는 홍콩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 본토의 코로나 상황이 홍콩 탓이라고 지적하는 글이 중국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겁니다. 도시 봉쇄로 인적이 끊긴 광저우 선전시의 거리와 반대로 인파로 붐비는 홍콩 해변 쇼핑몰 등의 사진을 대비시킨 게시물인데요. 누리꾼들은 홍콩 때문에 중국 본토에 코로나가 번졌음에도 중국식 봉쇄와 전수검사는커녕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의 사과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루 2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며 사회 시스템이 사실상 모두 멈춰버린 홍콩에서는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출 행렬은 중국 당국이 강제 전수검사와 강력한 봉쇄 조치를 예고한 지난달부터 본격화됐는데요. 이달 중 보름 사이에만 5만 명 넘게 홍콩을 떠난 겁니다. 한편 중국식 통제가 점차 강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 홍콩 기자가 본토에서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민원 제기 방법을 정부 브리핑에서 물었다가 징계를 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홍콩 나우TV 소속 기자는 엊그제 캐리람 장관의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중국에서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불만은 어떤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친중 단체가 나서서 국가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해당 기자의 해고를 주장했습니다. 나우TV는 친중 진영의 공세에 결국 사과를 했고 해당 기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한 중국식 검열과 통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중국 본토에서도 최근 온라인 정화활동 하겠다라면서 단속이 강화됐다고요. 네, 중국의 대표적인 SNS 웨이보가 앞으로 일주일 안에 사용자의 IP 주소를 게시글과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시자가 글을 작성한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웨이보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내 코로나 확산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부 누리꾼들이 거짓 정보를 전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여성 난민을 조롱한 게시글이 논란이 되면서 반중 정서가 빠르게 확산했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우크라이나 여성 조롱 논란과 관련한 조치라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자유로운 표현, 또 사생활 등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인터넷 정화 운동을 이어온 중국 당국은 각종 루머 등을 퍼뜨렸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에만 2,200만 개의 게시글과 13억 4천만 개의 계정을 삭제하거나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도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여부를 결정짓는 올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통제의 고삐를 바짝 죄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